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팬 베이커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방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주 관련해서 두 전문가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스페이스 뉴스의 박시수 기자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뉴스는 미국에 있는 어떤 우주 산업 전문 매체고요. 저는 거기 서울 특파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입니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조금 그 우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주라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 다 어떻게 우주에 최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사실 저는 이제 일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신문, 국내 영어 신문사 이제 기자를 제가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문득 좀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뭐가 내가 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좀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 욕심이 있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인류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전진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땅에서 인류는 시작을 했고 어떤 대양의 시대를 통해서 바다를 정복했고 그리고 비행기가 되면서 하늘을 정복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이버 세계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된 게 결국 인류는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인 우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미 우주라는 산업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당시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쪽에 먼저 진입을 하면 내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산업에 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뭐랄까 철학적인 것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우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면 항상 우주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었고 그러다 보니 학업하는 과정에서도 우주와 관련돼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됐고 전공도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아하는 걸 쫓다 보니 우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쪽 업계, 우주 업계 특히 많은 분들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이게 취재하고 만나다 보면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산업이란 건 보통 이제 어떤 전략적인 결정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주 산업은 제가 이제 위성 쪽이라든지 이렇게 대표님 오늘도 만나 뵙고 해보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막 우주의 동경을 갖고서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이 업계가 다른 산업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는 걸 저도 좀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임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보면 그 아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거를 할 수만 있게 해주면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밤샘으로 막 무언가를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이제 특성이 좀 있다. 그래서 보통 뭐 덕후다, 뭐 마니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네. 요즘 그래서 그 뭐 누리호도 그렇고 뭐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좀 훨씬 늘어난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그 각 전문가들께서는 혹시 이 관심이 늘어난 걸 혹시 느끼시는지? 그 이제 대중의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 네, 뭐 실제 체감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나오는 우주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여러 언론 매체에서 우주를 다루고 있고 우주와 관련된 산업 또 우주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뉴스페이스라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관심도가 예전부터 많았고 점차 증가를 하는 측면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그 아주 제한적인 개발과 산업화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모든 분야에서 적극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쪽 진입했을 때는 이제
검색창에 뭐 이렇게 우주라고 쳐보면 뭐가 나왔냐면 제가 처음 이제 이쪽에 진입을 했을 때는 우주소녀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주하면 그 당시에만 좀 뉴스도 전혀 없었고 아무도 이쪽에 대해서 특히 미디어 사이드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네. 요즘만 보더라면 뭐 하루에 뭐 한 100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뉴스가. 그러면서 계속 어떤 우리나라 미디어도 어떤 관심의 폭이 넓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대선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후보들도 뭐 아주 구체적인 걸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성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심이 늘어났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달이죠. 그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되게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내년 5월에 이제 다시 2차 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할 때 저희 회의실에서 저희 임직원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발사 카운트다운을 할 때부터 보면서 다 성공을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누리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성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사 성공을 이제 염원을 했고 사실 첫 이륙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단분리, 뭐 점화 이런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때 정말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그런 모든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때 정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하고 그간의 어떤 그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노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저희는 우리가 만든 로켓을 만약 쏘면 우리는 눈물 날 것 같다, 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서 정말 쏴보면 눈물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3단 엔진의 기능이 좀 부족해서 궤도 진입에는 실패를 했고요. 뭐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미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이런 발사체 이렇게 로켓과 발사체 분야에서 개발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거의 성공과 다름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장 아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 중심적으로 저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좀 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로켓이란 것 자체 이제 어떤 한 나라 내에서의 경쟁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뭐 물론 어떤 누리호 자체가 갖는 전략적 의미가 우리나라에 뭐 있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떤 뉴스페이스라는 결국 시장성을 지녀야 되는 어떤 제품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국에는 글로벌 마켓의 트렌드를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거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거에 만족하기에는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도한 어떤 자화자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미 세계는 뭐 스페이스X는 너무나 우리보다도 한참 멀리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마다 어떤 평가절하는 거지만 미국의 거의 대등할 수준으로 이제 이미 우주 상황은 이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가 자체 로켓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전략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로켓이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넥스트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이지 여기서 이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미 레이스는 저 앞에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우리나라 뭐 정부라든지 하는 것도 정책 위반자들도 좀 글로벌 마켓을 보고 좀 전략적인 포지션을 좀 다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이거에만 함몰돼서는 좀 전략적인 미스를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두 분 다 이제 공학자분과 이제 기자분이다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내년에도 더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이나 정부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시수 기자님께 별도 질문 하나 드리거든요. 네. 또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또 우주와 전혀 관련 없는 유튜브더라고요. 예. 예, 한번 뭐 PR 잠깐이라도. 예. 좀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네. 뭐더라? 온갖 영어 문제 연구소라는 이제 그 영어 유튜브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기본 제 직업 베이스는 영어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이제 코리아 타임즈라는 이제 국내 영어 매체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이쪽 이제 우주 매체로 이제 온 건데요. 그 당시에서 제가 영어 쪽에 대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자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제 콘텐츠에 대한 갈망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볼 때 영어는 학습의 도구로서만 보통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영어를 학습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 영어를 통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영어를 통해서 새로운 재미있는 콘텐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초점에서 온갖이라는 좀 단본을 일부러 붙여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책도 한 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을 이기는 영어라고. 네. 네, 그래서 또 그것도 한번 혹시 이거 보신 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우주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나, 특히 우주 영화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그래비티도 그렇고, 혹시 우주 쪽에 계시면은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조금 이거 좀 사실과 다르다, 아니 이거 현실 고증을 잘했는데,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우주 영화 이런 걸 보실 때 뭐 추천하는 영화라든가, 혹시 뭐 우주 영화 별로다 이런 거 뭐 한 말씀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그런 우주를 테마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경우는 마르션이 되게 상당히 좀 현실감 있게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이 많이 된 영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우주에서의 어떤 활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마르션은 아직 그 화성은 우리가 아직 간 곳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상상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 상상이 상당히 현실감 있게 그려졌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봤고, 지금도 틈날 때마다 뭐 여러 번 계속 보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최근 본 건데 The Mars Generation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화성 세대라는 건데, 그 왜 저는 인상이 깊었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나사의 우주 캠프에 대한, 어린이 우주 캠프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전 그 스케일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우주 캠프 하면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냥 간단한 강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실물 크기에 대한 어떤 진짜 장비를 놓고 거기서 뭐 실제로 그 열 같은 거 하면서 뭐 제품을 만들어서 그 단열 타일을 실제로 애들이 만들어 보고, 근데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에선 사실 비즈니스가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실제 예산까지 카운팅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막 그걸 시키더라고요. 너 이거 샀으니까 너 이거 예산 떨어졌어. 있는 예산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라는 그런 개념까지를 그 우주 캠프에 삽입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가는구나라는 걸 보는데, 거기도 약간 보면 약간 만든 우주 덕후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우주를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책 보거나 영화, 만화 보거나 이 정도 수준밖에 저는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프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보는데, 걔네들은 너무나 진짜 같은 환경에서 그걸 하면서 우리는 여기 뭐 화성이야 해서 진짜 우주복 이제 뭐 어떤 모조이기쯤에 입고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뭐 그런 캠프까지 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은 정말로 이 리얼한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되겠구나라는 거가 그걸 보면서 전 좀 되게 좀 부러웠던 어떤 그 감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이노스페이스 소개도 좋고 책 소개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앞선 발표에서도 그랬고, 사실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아직은 좀 긴장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형 발사체를, 이런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화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많은 기술적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국가 주도로 개발한 발사체를 첫 번째 발사를 한 이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발사체로 사업화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 성공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화를 한다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우주산업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럼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저는 적절한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미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나은 기술들을 개발을 해 나갈 거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가 뛰어들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냐? 저는 나로호 개발을 통해서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기는 한데 많은 응원을 필요로 하고요. 많은 이해도 필요로 합니다. 저희도 발사 시험을 할 때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고, 위성을 싣고 가다가 정말 상업 위성을 발사체가 실패하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개인 기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국민적 응원과 공감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그런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원과 좀 더 이해심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저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시수 기자님.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제 기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요즘 확실히 언론도 많이 관심이 커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우주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론 선동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당연히 언론의 보도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의 스타일을 보면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어떤 정확한 시장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약간 판타지를 좀 재밌다, 신기하다, 와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보도가 아닌가. 약간 우리가 진짜 이너서클의 플레이어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그런 게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청이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게 수개월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주청,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물론 우주청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역할은, 그럼 우주청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그럼 그것을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즈니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 큰 스펙트럼에서 어떤 조직이 우리나라가 필요한데 현재 없으며, 그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을 언론이 저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의 단순 비교로, 야 저 나라도 이제 우주청 있는데 우리도 우주청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과기부 하나 갖고선 부족하다. 그것만 갖고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럼 과기부 기구를 키우면 되지? 왜 그러면 우주청을 별도적으로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의 역할은 좀 우리나라에 결국 정책 기반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좀 그런 우리나라 언론이 좀 크게 어떤 전체적 그림을 바라보는 좀 더 시각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곳에서 좀 저를 포함한 좀 언론인들도 조금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그리고 어떤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제 두 분 다 이제 공통된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한 범관심적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주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